자, 집합의 뜻과 표현 봅시다. 일단 집합이라는 새로운 단원이 시작됐지. 자, 집합이라는 거는 자,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일단 너무 길지.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줄여주겠다. 간단하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기준이 명확한 모임. 기준이 명확한 모임. 딱 기준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형용사를 썼어. 아름답다. 키가 크다. 이런 거 되게 애매하지. 몇 센치부터 크다는 게 없잖아. 그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지. 자,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 집합이고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자, 그래서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속한다 또는 원소이다. 같은 말이야. 속한다, 원소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자, 얘는 원소 기호야.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냐? 얘네 이거 엘리먼트. 엘리먼트 아니야? 네. 스펠링 틀었어? 네. 뭐야? 저 I가 아니라 E가. 아, 엘리먼트. 그래. 미안하다. 야, 엘리먼트. 이거에 앞글자 E를 사가지고 이렇게 됐어. 아, 감 많이 떨어졌네. 아, 나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자, 엘리먼트. 아우, 다시 해야겠어. 엘리먼트. 요게 요 앞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얼마나 유치하냐 수학자들이. 그치? 자, 여기 얘는 원소 기호이기 때문에 왼쪽에다 원소를 쓰고 오른쪽에다 집합을 씁니다. 이렇게. 속한다 또는 원소이다 이렇게 있고. 그럼 원소가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쫙 그으면 되는 거야.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란 집합에 뭐 예를 들어서 1, 3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1은 A의 원소다. 3은 A의 원소다. 속한다. 근데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소 기호이기 때문에 왼쪽에 반드시 원소가 와야 된다. 오른쪽에는 집합이 와야 되고. 자, 이게 나와 있네. 나와 있네. 엘리먼트 여기 이렇게. 자, 밑에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봅시다. 표현 방법.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다 알아놔야 돼. 알겠지? 자,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집합 기호 안에, 얘가 집합 기호야. 중괄호가 집합 기호야. 이 집합 기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이야.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인지 이렇게.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이 집합 기호 안에 조건으로 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 조건 제시법은 틀이 있어. 틀. 어떤 규칙이 있어. 어떻게 쓰냐면 X바하고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짝수다. 홀수다. X바 X는 이런 식으로 집합 기호가 있어야 되고 X바 X는 뭐 홀수다. 뭐 이런 식으로. 홀수 쓰는 게 되게 많잖아. 원소 나열법으로 한다면 되게 많잖아. 뭐 점점점 이런 게 필요하잖아. 이런 거 쓸 때 이제 조건 제시법을 쓴다 이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어, 얘네들. 예를 들어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되게 많이 쓰는 거야. 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A야. 뭐 굳이 이렇게 써야 되냐? 어떤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얘네보다 벤 다이어그램이 압도적으로 편해. 압도적으로 훨씬 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 자, 벤이 뭐 영국 수학자 이름이래요. 논리학자.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조건 제시법은 자, X바 X는 여기 바야 바. 이 X는 이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그러니까 여기 X만 오는 건 아니야. A가 올 수도 있고, Y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순서상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 X에 대한 조건을 여기다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자연수 홀수다.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1, 3, 5, 7, 9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일일이 다 나열을 하는 거지. 조건 제시법은 X바 X는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이렇게 쓰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쓰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원소를 나열할 수,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합시다. 자,
간단한 문제.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자, 집합은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라고 했지.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다. 기준이 명확하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 명확하지 않지, 그치? 예쁜 학생 애매하지, 그치? 애매하긴 해, 그치? 애매하긴 해. 자, 혈액형이 B형, 얘는 확실히 기준이 명확하지. 되네요. 자, 키가 170cm에 가깝다는 게 되게 애매하지. 어느 정도까지가 가까운지. 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모임 기준 명확하지. 그래서 3번과 5번이 집합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소 기호가 나왔네. 원소 기호. 자, 엘리먼트 원소 기호. 자, A라는 집합은 4의 배수래. 4의 배수니까 뭐 4, 8, 12, 16 땡땡땡 이렇게 되겠네. B는 8의 양의 약수래. 그러면 1, 2, 4, 8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1번 1은 A에 속한다. 아니지, 틀렸지 벌써. 자, 2는 B에 속하지 않는다. 속해 있잖아, 그치? 틀렸지. 자, 5는 B에 속한다. 없잖아, 틀렸지. 6은 A에 속하지 않는다. 맞았지, 얘는. 그치? 6 없잖아, 여기에. 그 다음 8은 B에 속하지 않는다. 8 있잖아.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3번 집합의 표현 방법.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 자, 얘 같은 경우는 1, 2, 5, 10, 10의 약수지? 근데 10의 약수라고 하지 않고 10의 양의 약수라고 해줘야 돼. 반드시. x바 x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자, 3, 6, 9, 12 얘는 x바 x는 3의 배수. 양의 3의 배수로 돼 있나? 책에? 그냥 3의 배수로 돼 있나? 양이라는 말 없어? 있어. 있지?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자, 3번. 자, 중거를 이렇게. 자, x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그러면 2, 4, 6, 8, 10,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4번. x바 x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그럼 1부터 되겠네. 1. 여기서 30 커지게 하면 되겠네. 4, 7,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진 집합 보겠습니다. A는 0, 1, 2야. 0, 1, 2.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더해서 만들 수 있는 X하고 Y가 둘 다 A의 원소인데 X랑 Y랑 더해서 만든다는 거야, 원소를 X 플러스 Y라고 한다. 근데 X, Y가 둘 다 A의 원소다.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를 더해서 만드는 새로운 집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B라는 집합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같은 원소끼리 더해도 되는 거야. 두 개가 다르다는 말은 없으니까. 뭐 0 더하기 0은 0이겠지. 0 더하기 1은 1이겠지. 0 더하기 2는 2겠지. 1 더하기 2는 3이겠지. 2 더하기 2는 4겠지. 이거 말고 더 이상 없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지. 자, 얘는 곱해서 만드는 거래. 곱해서. 그럼 무조건 0은 있겠지. 그지? 1 곱하기 1. 1 곱하기 2, 2 곱하기 2, 4.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놈이 원소가 어떤 놈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있는 거다. 엑셀 이 조건들이.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봅시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자,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은 유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은 무한집합. 자, 유한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지? 걔를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집합도 유한집합인 거지. 자,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나타내는 방법.
자, 이 괄호하고 여기다가 집합을 쓰고 괄호 바깥에 여기에다 n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자, 그러면 이 A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보기 집합 A는 지금 1, 3, 5, 7, 9 5개지.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는 5개입니다. 이거지. 그치? 얘는 무지하게 많으니까 무한집합이 되는 거고. 자,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기는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문제에 등장 한번 합시다. 다음 중 무한집합인 거는 그러니까 원소가 무한개인 걸 찾으면 되겠지. 자, x는 3n, x바 x는 3n이다. 그러니까 3 곱하기 n이라는 거고 그 n은 1, 2, 3, 4라는 거지. 그럼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6이고 3 넣으면 9고 4 넣으면 12잖아. 그러면 4개잖아 원소가. 얘는 유한집합이지. 그러니까 얘 무한집합 아닌 거지. 자, 그 다음 x바 x는 9보다 작은 한 자리 홀수. 9보다 작은 한 자리 홀수면은 1, 3, 5, 7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x바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분수. 무지하게 많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무지하게 많지? 얘는 무한집합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4번. x바 x는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를 딱 유한계지. 유한계지. 자, 그 다음 x바 x는 요걸 만족하는 유리수. 자, 요거 우리 배웠잖아. 고1 때.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지. 자, 근데 x가 유리수야. 무지하게 많지. 그럼 또. 그지? 유리수는. 그래서 얘도 무한집합이 된다. 그래서 3번과 5번이 무한집합이다. 자, 그 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n하고 괄호하고 거기다 집합을 쓴다고 그랬어. 자, 잘 봐. 여기서 자, 얘는 집합이 나와 있는데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있어. 그러면 원소 한 개지.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그지?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얘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원소가 하나, 둘. 얘도 원소인 거야. 집합 기호 안에 있으면. 집합 기호 안에 쉼표로 연결되잖아. 그러면 각각이 다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인 거야. 이거 원소 두 개지. 두 개라고 써야 되는 거야. 틀렸지. 자, 그 다음 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그러면 원소가 3개지. 3개. 그럼 얘는 3이 되는 거지. 3. 그래가지고 우리 이 전체가 3이 되는 거야. 얘는 2개 있잖아. 2지. 3 빼기 2니까 당연히 1이겠지. 얘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원소가 딱 3 하나 있잖아. 그럼 얘는 1인 거지. 얘는 원소가 딱 5 하나 있잖아. 1인 거지. 1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 거지. 자, 그 다음 얘 봐. 얘 잘 봐. 정답은 3번이었고 이제.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0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0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있는 게 원소라고 그랬는데 얘는 요거 자체가 원소야.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인 거지. 원소가 한 개.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소가 2개죠. 2개. 다 더하면 4가 되는데 5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공부해 봅시다. 부분집합.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데요. 자,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X가 A에 속하면 X가 B에 속할 때 자, 그러니까 A에 속하는 어떤 원소가 B에 다 속해. 그때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A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때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자, 부분, 뭔가를 포함한다. 그거가 영어 단어 컨테인이죠. 컨테인. 컨테이너. 그때 컨테이너야. 컨테인이야. 이 C자를 길게 늘어뜨려서 기호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 기호다. 부분집합. 그래서 좌우에 다 집합이 와야 돼. 원소 기호는 왼쪽에는 뭐가 왔어? 원소가 왔었지. 그치? 얘는 부분 집합 기호야. 집합 기호. 그러니까 왼쪽에도 집합, 오른쪽에도 집합. 이게 무슨 뜻이라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까 컨테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언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 건 아닐 때 그때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자, 그리고 부분집합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 자, 공집합. 이게 공집합 기호야. 공집합은 A집합. 어떤 집합이라도 무조건 부분집합이 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 포함이 되고 B가 C의 부분집합 포함이 되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되겠지. 그치? 춘천이 강원도고 강원도가 대한민국이면 춘천은 대한민국이겠지. 그치? 들어가는 거지. 자, 그렇게 된다. 자, 서로 같은 집합. 도대체 어떤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냐? 보면 알겠지만 어떤 걸 서로 같은 집합이냐? 뜻을 어떻게 정해놨는지 보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고 부분집합이고 B가 A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A와 B가 같을 때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면 우리는 두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뭐 같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런 기호를 쓴다 이거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좀 풀어보자. 먼저 자, 여기 7번, 8번, 9번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7번 먼저. 자, 기호를 사용한 문제네.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총 1개, 2개, 3개, 4개야. 이거 전체가 원소인 거야. 이거 네모친 이거 전체가 다 원소인 거야. 자, 얘는 A의 원소다. 그러면 원소 기호면 요 놈이 주어진 집합 안에 있는지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집합 기호 안에 쉼표와 쉼표 사이에 있는지 보는 거야. 이 모양이. 자, 여기 있네.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A의 부분집합. 얘는 집합기호라고 했지. 부분집합기호. 그러면 집합기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집합기호가 있어야 되고 집합기호 안에 있는 요 모양이 또 요 사이에 쉼표와 쉼표 사이에 있는지 보는 거야. 있네. 그러니까 2번도 맞죠. 참고로 얘가 있어도 맞아. 얘는 무조건 맞아. 알겠지? 자, 그 다음 3번. 얘는 A의 원소다. 그러니까 얘가 원소기호라고 했잖아. 원소기호. 이 모양 전체가 쉼표와 쉼표 사이에 있는지 보는 거야. 없지.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얘 보자. 얘는 A의 원소다. 그렇으니까 원소기호니까 이거 전체가 쉼표와 쉼표 사이에 있는지 보는 거야.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맞은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자, 얘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는 집합기호지. 집합기호 얘가. 그러면 이 집합기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요 사이에 있는지 보는 거야. 여기 1, 2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맞았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자, A라는 집합이 얘고 B라는 집합이 얘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 1이 있으면 여기도 반드시 1이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1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해보면 되겠네. 자,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해보면 되겠네. 자,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가 1일 수 있겠고, 두 번째 A 플러스 1이 1일 수 있겠네. 이렇게. 자, 요게 1이면 A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러면 A가 허수가 되지. 실수 A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네. 자, 그 다음 얘는 A가 0이 돼. 그럼 A가 0이 됐을 때 집합 A는 1과 2가 되는 거고 집합 B는 1과 2와 3이 되는 거지.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A는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서로 같은 집합.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그러면 얘랑 원소가 아예 똑같은 거지. 그치? 원소가 아예 똑같은 거야.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여기에도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여기에 3이 있으니까 여기도 반드시 3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보자. a제곱 플러스 2a가 반드시 3이어야겠지. 자,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3과 1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집합 a는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는 거고, 집합 b는 3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봐. 9 더하기 9지. 그러니까 18이 되지. 그럼 얘는 안 되는 거네. 얘는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A가 1이면 집합 A는 당연히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는 거고, 집합 B는 3하고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서로 같지. 그러니까 정답은 A는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두 페이지 풀어봅시다. 자, 진부분 집합 봅시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동시에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부분 집합인데 서로 같은 집합끼리도 부분 집합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부분 집합인데 서로 같지 않은 그때를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A가 B에 포함은 되는데 부분 집합인데 A와 B가 같지 않은 거, 그걸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 진짜가 진짜 이런 뜻이야. 진짜 부분 집합 이런 뜻이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을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요 표를 잘 봅시다. 요 표를. 이걸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순간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자, 원소 A라는 집합이 있어. 집합 A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원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자,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그 부분 집합 안에 A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그 다음 A를 포함한 상태에서 B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B를 포함한 상태에서 C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각각의 경우를 돌려보니까 결국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얘를 포함할까 안 할까 두 가지, 또 B를 포함할까 안 할까 두 가지, 또 C를 포함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준 게 A, B를 다 포함하는 게 얘가 되는 거고, A, B만 포함한 게 얘고, 그 다음에 A와 C를 포함한 게 얘고, A만 포함한 게 얘고, B, C만 포함한 게 얘고, B만 포함한 게 얘고, C만 포함한 게 얘고, 아무도 것도 포함하지 않은 거, 공집합이 얘고. 이게 총 8개가 된다 이거야. 왜 8개가 됐냐? 왜 8개가 됐냐?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인데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선택권이 2개가 있다 이거야. 얘도 선택권이 2개.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얘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얘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얘 A, B, C 이거에 대해서 다 선택권이 2개씩 있는데 걔네들을 곱해 보니까 8개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왜?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총 8개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소가 4개면, 원소가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게 4개가 있다고 해봐. 그럼 얘도 선택권이 2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2개씩이니까 얘네들 다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2의 4제곱 16이 된다 이거지. 그거를 굳이 공식으로 만들어낸 게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선택권이 2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1개를 빼주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자,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 저 여기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자,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문제를.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자, 요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예제 문제가 풀리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2, 4, 6, 8이 있는데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 2하고 4한테는 선택권이 1개씩밖에 없는 거지.
그다음에 6과 8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다 곱해주니까 2의 제곱 4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는 8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8은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8한테는 선택권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거. 선택권 하나야. 2, 4, 6한테는 선택권이 다 두 개씩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2를 3번 곱하니까 얘는 8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 3번 2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2한테는 선택권이 한 개밖에 없어. 4, 6은 원소로 갖지 않는데 4, 6도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어.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8한테만 선택권이 두 개가 있어. 곱해주니까 두 개가 된다 이제 이렇게. 그거를 굳이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얘다 이거야. 얘다. 얘야. 자, A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가 N개가 있어.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럼 특정 원소 K는 다 선택권이 없는 거지. 걔한테는 선택권이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원소가 5개인데 얘는 두 개다 이거야.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 그럼 세 개에 대해서만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5 빼기 2 해가지고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택권이 몇 개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또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그러니까 5한테는 선택권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3, 6은 원소로 갖지 않는데 그러면 3, 6한테도 선택권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얘한테도 선택권 하나, 얘한테도 선택권 하나. 그러면 4하고 7한테만 선택권이 두 개씩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2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얘는 4개가 되겠지. 4개가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이 좀 어렵겠네. 2번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 이거야. 그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는 적어도가 나왔을 때는 뭔가에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 훨씬 더 편해. 왜? 적어도 한 개 홀수면 지금 홀수가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는데 3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홀수가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두 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세 번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 두 번이 들어갈 때 3호가 될 수도 있고 5, 7이 될 수도 있고 3, 7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홀수만 들어갈 수도 있고 홀수하고 다른 짝수를 포함할 수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고 하면은 전체에서 빼준다. 뭐를? 모두 짝수인 거를 빼준다 이거지. 모두 짝수인 거. 그럼 전체는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이 되는 거고 모두 짝수인 거. 그러면 짝수만으로 만들 수 있는 거. 4,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게 2의 제곱계지. 그지? 그걸 빼주면 얘는 30에서 4 빼니까 28개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뺄 때 공집합도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빠지는 게 뭐야? 공집합 4, 6, 4, 6 이렇게 빠지는 거지. 이 4개만 빼면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자, A 집합은 2와 4를 원소로 갖고 B라는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걸 만족한대. 자, 요 표현을 잘 봅시다. 요 표현을.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집합이 2, 4야. 2, 4. 그 다음에 그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그 또 X는 동시에 1, 2, 3, 4, 6, 1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돼. 그럼 이 X라는 놈의 정체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 이 X라는 놈의 정체. 이 X라는 집합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소는 2하고 4야. 2하고 4는 무조건 있어야 돼. 자, 2하고 4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1, 3, 6, 1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B라는 집합 중에서 B라는 집합 원소가 지금 6개가 있는데 그 6개가 원소가 있는 이 B라는 집합에서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X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한 개가 아니지. 여러 개가 있겠지. 근데 그
X라는 집합 안에는 무조건 2하고 4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1, 3, 6, 1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지. 2하고 4한테는 선택권이 1개고 1, 3, 6, 12한테는 선택권이 2개씩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2를 4번 곱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16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 봅시다. 이제 집합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연산을. 그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야. 자, 합집합부터 봅시다. 합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걸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가장 이해가 될 거야. 자, 얘네들이 여기 다 색칠되어 있는 거 있지?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A와 B의 합집합. A 읽을 때는 A 합 B 이렇게 읽습니다. A 합 B. 이걸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합. 자, 이게 합집합 기호야. 뭔가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잖아. 느낌이. 그치? 여기다가 동그랑 땡그랑 뭐 이렇게요. 넣을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에 내가 합해놓은 거야. 합해놓은 거. 합집합은 뭐다? 합해놓은 거다. 그리고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걸 보자. X 바 X는 A의 원소. X 바 X는 B의 원소.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논리어가 뭐냐면 또는이야. 또는. 또 봐봐. 또는이 나오면 합집합이야. 또 뭔가를 합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음성이 잘 익숙해져. 또는 합집합이라 합집합. 얘는 합집합이다. 합집합. 이렇게 기억합시다. 합집합 합한 거 또는 오케이. 자, 교집합. 교집합은 얘는 합한 거라고 했잖아. 써놔 좀 제발. 이런 거 쓰라고 할 때 쓰지 말고 고등학생은. 자, 합집합은 뭐다? 합한 거다. 합한 거. 자,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다. 공통 부분. A와 B에 둘 다 있는 거. 공통 부분. 교집합은 뭐다? 공통 부분. 합집합 합한 거. 히읗. 교집합은 공통 부분. 기억.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다시 말해서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 거. 여기에는 넣으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지. 합집합은 어디든 다 되는 거고 얘는 둘 다에 동시에 돼야 되는 거야. 공통 부분.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자, 이런 모든 원소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합집합의 이 기호를 거꾸로 쓴 거 이렇게 뒤집어서 쓴 거. 이게 교집합이다. 교집합. 자, 그리고 얘 X 바 X는 여기만 달라. 여기만.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X는 B의 원소다 이거지.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도 되는 걸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통부분이라고 얘기한 거야. 교집합은 뭐다? 공통부분.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봐봐. 기억 나오지. 그치? 교집합, 기억, 공통부분, 기억, 그리고 기억.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합집합은 합한 거 또는 또 합한 거. 오케이? 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합집합. 교집합도 그러고. 자, 서로소는 뭐냐? 서로소. 우리가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공통 부분이 없는 거. 다시 말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우리가 A와 B는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 여기 성질을 보겠습니다. 밑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공, A와 공집합을 합하면 합한 거라고 했잖아. A와 공집합을 합하면 당연히 A겠지. A와 A 교 공, 공집합은 공집합이다. 자, A와 공집합의 공통 부분은 공집합이지. 아무것도 없지. 그치? 자, 합집합은 합한 거로 생각하고 교집합은 공통 부분으로 생각하라고. 자, A와 A를 합하면 A지. A와 A의 공통 부분은 A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봅시다. 요거 헷갈리면 큰일 난다 이제. 자, A와 A교 B.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져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A교 B는 여기야. A와 얘를 합했어. 그럼 당연히 A겠지. 왜? 요 놈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치? 얘랑 얘를 합해봤자 A야 그냥. 자, 그 다음 A와 합집합의 공통부분. 자, A와 합집합의 공통부분. 자, A는 여기잖아.
합집합이면 여기까지잖아. A와 합집합의 공통부분은 여기지, 여기. 그지? 여기가 공통부분이지. 당연히 A겠지. 자, A와 A 합 B. 요거의 공통부분은 당연히 A다. 왜? A가 여기에 쏙 들어가니까 공통부분 당연히 A겠지.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겠지, 이렇게. 흡수가 된다 이거예요. 흡수가.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연산할 때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거야. 자,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벤다그램이 나와 있어. 자, 그다음 이제 여집합, 차집합. 전체 집합부터 배워봅시다. 전체 집합. 자,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이것을 기호로 universe일 거야 아마. universe가 아니구나. universal. 자, U자로 쓰는데 전체 집합은 U다. U. 여집합을 뜻하는 complement 이런 뜻인가 봐. 자, 보충 뭐 이런 거.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자,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야. 얘네들이 A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다 컴플리먼트라고 했잖아. 아까 요 C자를 위에다 살짝 쓴다. 이렇게.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이 여집합은 여기다가 부정, 나머지 이렇게 써놓읍시다. 부정, 나머지 이렇게. 부정, 나머지. 여기다가 이 여집합은 뭐의 의미가 있다? 부정의 의미가 있다. 부정의. 부정. 뭐가 아닌 거 이런 거지. 그치? 부정이 있고 나머지의 의미가 있다. 얘가 아닌 나머지. 뭐 잔동 같은 거 이렇게. 자, 그다음 그래서 얘 보자, 얘. 자, A의 여집합은 X가 X/바 X는 전체 집합에는 속해. 원소야. 근데 A의 원소는 아닌 거야. 우리가 의미상으로 따졌을 때 여기는 그런데, 그러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 그냥 그리고야 무조건. 그리고 또는 아니면 그리고야. 자,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지만 그렇지만 A의 원소는 아닙니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집합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여집합. 차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그걸 우리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한다. 자, 차집합은 말 그대로 뺀 거야. A 집합에서 B에 있는 놈을 싹 다 뺀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A 차 B가 된다. A 차 B.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다. 자, 조건제 집합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X바 X는 A의 원소이지만 그렇지만 B의 원소는 아니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배운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집합부터 배웠지. 합집합. 이걸 이렇게 조건제 집합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A 합 B. 자, A 합 B. 얘는 X바 X는 A의 원소. X바 X는 B의 원소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또는이라고 했지. 또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따지면 이렇게 다 합해 놓은 거. 얘가 합집합이고. 자, 그다음 교집합. X바 X는 A의 원소. X바 X는 B의 원소.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그리고다. 얘가 지금 합집합이었지. 합집합. 얘는 교집합. 이렇게.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졌을 때 여기 공통부분이라고 했지. 자, 합집합, 합한 거 또는 교집합, 공통부분 그리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지금 여집합이지. 여집합은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해보자.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전체 집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체 집합 이렇게. 전체 집합 중에서 이 A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A의 여집합이다 이거지. 여기가. 자, X바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야. 그런데 얘는 A의 원소는 아닌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그리고다 이거지. 그러니까 합집합에만 또는이고 나머지는 다 그리고야. 자, 그리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차집합. 차집합은 A차 B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B에 들어간 놈을 뺀 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순수한 A인 거지. 자, 얘는 X 바 X는 A의 원소야. 근데 걔는 B의 원소는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건 그리고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또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그리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는 아까 뭐였어? 무슨 집합이었어? 교집합이었죠. 교집합. 자, 나중에 이제 연산할 때 또 배우겠지만 여기서 얘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 자, X가 A의 원소이잖아. 그지?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 교집합이라고 했지. 자, B의 원소가 아니다. B가 아니다. 아까 아니다. 부정은 뭐였어? 여집합이었지? 여집합 이렇게. 그래서 A차 B를 나중에 A교 B여로 바꾸는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할 거야. 이렇게.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했네요. 여기 또 나오는데 또 이게 여기만 계속하면 지겨우니까 문제 좀 풀겠습니다. 문제. 합집합과 교집합. 자,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어. 자, B집합 한번 써보자. 원소 나열법으로 4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정수니까 5, 6, 7, 8이네. 5, 6, 7, 8. 자, C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얘 한번 구해봅시다. 자, A집합은 3, 5, 7이야. 3, 5, 7. 자, 그거랑 B와 C의 합집합. B와 C를 합한 거. B와 C를 합하면 얼마야? 1, 2, 3, 4, 5, 6, 7, 8, 10이네. 그치? 1, 2, 3, 4, 5, 6, 7, 8, 12네. 이렇게. 자, 그러면 3, 5, 7과 얘와의 공통 부분은 뭘까? 3, 5, 7이 있는 게 뭐 있어? 3이 있고 5가 있지. 7도 있네. 이렇게. 그럼 3, 5, 7이 되겠네. 3, 5, 7. 그래서 얘는 3, 5, 7. 결과적으로는 A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일 거예요. 1번. 자, 2번. 자, A교 B. A교 B. 얘랑 공통 부분 5하고 7밖에 없지? 5하고 7. 자, 5하고 7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C는 1, 2, 3, 4, 6, 12. 두 개를 합해 놓으래. 5, 7이 여기 없잖아. 그럼 다 합치면 되겠네. 이렇게. 1, 2, 3, 4, 5, 6, 7, 12. 이런 식으로 다 합하면 되겠다. 자, 지금 1번 풀었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서로 소인 집합. 두 집합 A, B가 서로 소인 거. 집합에서 서로 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라고 했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자, 1번. 자, X 바 X는 X-1이 0인 거. 다시 말해서 A의 집합은 1밖에 없지, 1. 자, B는 X제곱이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지. 두 개 공통 부분이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소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A집합은 4하고 마이너스 4잖아. 자, B집합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게 다 되지.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게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서로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자, X 바 X는 의미 아닌 정수래. 얘는 자연수고.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하고 자연수가 똑같은 거야?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공통 부분이 있지. 뭐가 있어? 의미 아닌 정수. 0, 자연수가 있겠네, 자연수. 그쵸? 0은 공통부분이 없으니까. 그치? 자연수라는 공통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지. 자, 4번. 자, X 바 X는 2n. 얘는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짝수를 말하는 거네. A는. 자, 얘는 3n 플러스 1이니까 n이 1만 돼도 벌써 4가 되잖아. 둘이 공통부분이 있지, 하나라도. 그러면 서로수가 아닌 거잖아. 틀렸지? 자, 그 다음 5번은 3의 양의 배수. 3, 6, 9,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자, A라는 집합은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얘는 B는 18의 배수지? 아니 8의 배수지? 8, 16, 24 이렇게 되지? 그럼 없는 건가? 여기 3의 배수 중에 24가 있잖아. 3, 7에 21, 3, 8에 24 이렇게 있지. 24. 공통분 있으면 안 되잖아. 서로소는.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아닌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 자, 전체 집합 U가 12 이하의 자연수다. 12 이하의 자연수. 엄청 많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A 집합은 그 중에서 짝수다. A 집합은 짝수다. 자, 뭐 A 집합. 짝수니까 2, 4, 6, 8, 10, 10이겠네. 자, B 집합은 3, 6, 9, 10이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뭐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도 되고. 벤다이어그램 그리자. 벤다이어그램. 자, 그러면 벤다이어그램. 자, A 집합, B 집합, 전체 집합. 아이씨, 너무 없어 보이는데? 그래, 이 정도로 하자. 자, 둘이 공통부분이 뭐가 있을까? 6이 있고요, 그지? 12가 있고. 없네. 6하고 12만 있네. 6하고 12. 6하고 12 이렇게. 나머지 3구는 여기 있겠지. 3구는 이렇게. 그 다음 2, 4, 80. 2, 4, 80 이렇게 있고. 그럼 이것도 아닌 거. 1 없죠. 1. 2 있고 3, 4, 5 없고 6 있고 7 없고 8 있고 9 있고 10 있고 11 이렇게 되겠네. 자, 합집합이 아닌 거 1번 합집합이 아닌 거 합집합이 아닌 거가 뭐야? 1, 5, 7, 11이지? 1, 5, 7, 11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이 아닌 거 자, 교집합 아닌 거 62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62만 1, 2, 3, 4, 5, 6 있고 7, 8, 9, 10, 11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우리가 아까 A 차 B가 조건제시법을 나타냈을 때 X바 X는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는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B의 원소는 아니라고 했다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그리고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얘를 새로운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자, A에는 속하는데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했지.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그래서 A차 B는 A교 B여다 이렇게 읽을 때. 자, A차 B는 A교 B여다. A차 B는 A교 B여다.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암기를. A차 B는 A교 B여. 자, 우리 요거 가지고 풀 수도 있고 우리 책은 뭐 그것까지 이용하지 않는데 이걸 알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어. 얘는 쉽게. 근데 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이걸 쓰겠어요. 이게 더 쉬워. 자, 뭐냐면 차집합을, 자, 이거 어차피 배울 거야. 새로 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데 뒤에다가 반드시 여집합 처리를 해줍니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데 뒤에다가 여집합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자체는 되게 구하기가 귀찮은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지. 자, 요거 그대로 놓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데 여기다 여집합을 해주는 거야. 그건 뭐야? 얘지, 얘. 그지? 근데 A교 B여야. A교 B여가 뭐야? A차 B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A에서 B만 빼면 되는 거야. 자, A에서 B만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자, 우리 구하려고 하는 3번. 3번이 지금 얘잖아. 아니, 4번이잖아. 4번. 4번부터 풀었어. 자, 4번. 얘는 A차 B하고 같고 A차 B는 2, 4, 8, 10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연산을 해서 푼 거야. 집합 연산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 그게 아니면 각각을 구해야 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따로 구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자, 3번도 방금 전 한 것처럼 해보자. 방금 전 한 것처럼.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봐봐. 아까 뭐라고 했어?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으로 바꾸는데 뒤에다 여집합 해주라고 했지 이렇게. 근데 얘가 또 얘랑 같다는 걸 또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걸 아직 모르니까 그냥 합시다.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3번 A의 여집합 구합니다. A의 여집합. A가 아닌 거 1, 3, 5, 7, 9, 11 이렇게 구해. 자,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거 빼는 거야. 3, 6, 9, 11을 빼는 거야. 자, 3, 6, 9, 12. 자, 3, 6, 9, 12 이렇게. 그럼 1, 5, 7, 11이 되는 거지. 1, 5, 7, 11.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얘인데 걔가 1, 5, 7, 11 이렇게 된다. 1, 5, 7, 11. 자, 그 다음 4번. 자, A의 여집합 구해져 있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는 지금 3, 6, 9, 12만 빼는 거잖아.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 뭐 3, 6, 9 게임 같네. 8, 9 빼고 10, 11, 12 빼고 이렇게. 자, 얘는 B의 여집합 중에서 얘를 1, 3, 5, 7, 9, 11을 빼야 돼. 여기서 1, 3, 5, 7, 9, 11을. 1, 3, 5, 7, 9, 12. 1, 3, 5, 7, 9, 11 이렇게. 그럼 2, 4, 8, 10. 아까랑 똑같이 나오지? 2, 4, 8, 10. 2, 4, 8, 10. 나중에 얘를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직접 벤다그램 그려서 하지 않고 좀 연산을 해서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다. 자, 3번이 이게 됐고요. 자, 이 3번이 좀 복잡하네. 자, 밑에 있는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필수 예제 4번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집합의 연산.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눈에 딱 보이니까.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A와 B의 공통 부분, 교집합은 2하고 5야. B는 1, 2, 4, 5니까 2라고 4가 여기 있겠네. 합집합에 1, 2, 3, 4, 5, 6, 7이잖아. 그러면 1, 2, 3이 없지. 4 있고 5 있고 6 여기 있고 7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럼 A라는 집합은 2, 3, 5, 6, 7이겠네. A라는 집합은 2, 3, 5, 6, 7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인가 이제?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자, A와 B의 교집합이 2하고 5다. 그럼 얘가 무조건 5죠.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가 5야. 그럼 A제곱이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해봐. A가 1이면 집합 A는 2, 3, 5가 되는 거고 집합 B는 2, 4, 5가 되는 거지. 그럼 2하고 5가 되는 거 맞지? 맞네. 2번 A가 마이너스 1이면 A 집합은 똑같이 2, 3, 5야. 2, 3, 5 이렇게. 자, B 집합은 마이너스 0, 4, 1이 되죠. 그러면 교집합이 2, 5가 안 되잖아. 두 개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만 정답이 되는 거네. 이렇게. 그지?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집합 연산의 성질 봅시다. 자, 합집합은 합한 거라고 했고 교집합은 공통부분이라고 해서 A와 A가 아닌 거를 합해놓으면 전체 집합이 되겠지. 당연히. A와 A가 아닌 거의 공통부분 없으니까 공집합이겠지.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이 아닌 거는 공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것은 전체 집합이지.
A가 아닌 게 아닌 거. A가 아닌 게 아닌 거. A지 당연히. 그치? 여집합이 여집합은 원래 집합이다.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건 했었지? A차 B는 A교 B여. 자, A에서 B에 해당하는 걸 뺐어. 그랬더니 A교 B여와 똑같았더라. 자, 걔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여기잖아, 여기.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자, A는 얘지. B의 여집합은 여기 색칠한 부분이지.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어디야?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지, 이렇게. 그게 A차 B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얘는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뺀 거야.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뺐어. 요 놈을 뺀 거야. 그럼 얘가 되겠지. 그게 바로 A차 B라는 거지. 그 다음 얘는 A 합 B, A와 B를 합해 놓은 거에서 B를 통째로 빼버렸어. 얘에서 B를 통째로 빼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또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A차 B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다. 얘하고 얘는 뭘로 기억하는 게 낫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다. 자, 나중에는 이제 얘를 이걸로 바꿀 거야. 집합을 연산할 때 차집합 그대로 연산을 못 해.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바꿔줘야 돼. A차 B는 A교비요. 외워놔, 이참에. A차 B는 A교비요.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여기 하나 더 보자. 그래, 보충학습. 문제 풀 때 나올 것 같으니까.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우리가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까지 한번 비교해보자.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렇게 그려. 자, A와 B를 합해놓으면 당연히 B겠지. A와 B의 공통부분은 A겠지, 당연히. 자, A에서 B에 해당하는 걸 다 뺐어. 그럼 아무것도 없지. A가 B에 들어갔는데 다 뺐으니까. 공집합이지, 당연히. 얘랑 얘랑 같은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집합을 해주면, 여집합. 자, 여기, 보자, 여기. 자, B의 여집합은 여기야. B의 집합은 여기야. A의 집합은 더 크지? A의 집합은 여기서부터지, 이렇게. 빨간색이 훨씬 영토가 높잖아? 넓잖아? 그지? 그럼 초록색은 빨간색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집합을 해, 이 상태에서 여집합을 해주면 이 방향이 바뀌는구나. 얘가 이렇게 여집합을 해줬을 때 이렇게 여집합을 해줬을 때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얘는 자, A의 여집합.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A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 여기 이렇게 빨간색. A의 여집합에서 B를 합해놔. 이렇게 다 합해. 이렇게. 그럼 결국에 전체지. 이렇게 된다. 5번.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있다. 자, 그리고 A와 B가 서로 소인 거야. 공통분이 없는 거야. A에서 B 빼면 당연히 그대로 A지. 뺄 게 없잖아. 뺄 게. 그지? B에서 A 빼도 그냥 그대로 B가 되는 거고. 자, A의 여집합은 B를 포함하지. 그러니까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지. A가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지. B의 여집합이 여기잖아. 이렇게. 이게 B의 여집합이지? A가 이 빨간색 안에 들어가지? 반대로도 되는 거지. 반대로도. B가 요게 A의 여집합. 요 파란색 A의 여집합이 아니네. 얘가 아니지. 이렇게. 이 파란색 안에 들어가지. 빨간색이 이렇게. 그런 게 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풀 문제는 이제 몇 번이야? 6번, 7번. 8번까지 그냥 달려봅시다. 6번, 7번, 8번 달려봅시다. 자, 6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거. 자, A가 전체 집합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말도 안 되지. 틀렸지 무조건. 자, 그 다음 합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다. 틀렸지. 반대지, 반대. A가 여기 얘에 들어가겠지. 자, A와 B의 교집합은 B에 들어간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A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교집합은 여기잖아. 얘가 B의 당연히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3번이 맞는 거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B다. 말이 안 되지. 그지?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은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반대가 되겠지. 얘가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치?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B가 이렇게 있는데 A는 여기 바깥에 있는 거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A와 B의 공통 부분은 B다. A와 B의 공통 부분은 B다. 맞았지? 그지? 맞았어. 자, 그 다음 A와 B의 합집합은 A지. 당연히 틀렸지. 그다음 A에서 B 빼면 여기 남기 타이어처럼 이렇게 남지. 틀렸지. 얘도 그러면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A의 여집합.
자, 그럼 A의 여집합 이해를 하려면 전체를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와 B가 있는데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 여기에 이렇게야. A의 여집합 걔랑 B를 합했어. B A의 여집합과 B를 합했어. B는 여기죠. 이렇게 합해는 전체 집합이 아니야. 아니지, 틀렸지. 얘도 틀린 거야. 자,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자, 그러면 여집합을 해주면 바뀐다고 했지. 이렇게 여집합 해주면 바뀐다고. 이렇게 여집합에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바꿔야지. 얘도 바꾸고 이렇게. 얘도 이쪽 방향으로 바꾸고 얘도 바꾸고 이렇게. 그럼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부집합이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지. 이렇게. 그지?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8번. 자, 두 집합 AB가 있다 이거. 두 집합 AB가. 자, 요 표현을 잘 보시다. 요 표현을. 자, A와 X와의 공통 부분이 X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와 X와의 공통 부분이 X다. X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자, 차집합과 X와의 합집합은 X다. 얘랑 X를 합해놨더니 X야. 그럼 X가 더 큰 거지. 그러면 차집합이 X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아,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써놓으면 A차 B는 X의 부분 집합이 되면서 X는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다시 말해서 A차 B는 D2를 여기서 이렇게 뺀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A차 B는 ABC가 되죠. AB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집합은 ABCD2야. 우리가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지, 그치? 자, 이 X라는 놈의 정체는 A, B, C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서 D하고 E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X는 A, B, C의 원소에 대해서 선택권이 한 개씩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D하고 E한테는 선택권이 두 개씩 있는 거야. 그래서 2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총 4개가 되겠죠. 4개. 총 4개.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봅시다. 자, 여기 집합의 연산 법칙 3가지가 있습니다. 교환, 결합, 분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배. 자, 세 집합 A, B에 대해 교환 법칙은 말 그대로 합집합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합집합은 합한 거라고 했지? 합하는데 뭐 순서 바꿔도 당연히 상관없는 거지.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라고 그러겠고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교환 법칙인 거고, 결합 법칙은 괄호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얘는 괄호가. 여기를 먼저 하나 똑같다 이거지. 똑같이 얘도 앞을 먼저 하나 뒤를 먼저 하나 똑같다 이거지. 중요한 건 얘가 같다는 거야. 합집합 이렇게. 교집합 두 개가 같은 집합이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게 결합 법칙이고, 자,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 교환 법칙. 괄호가 의미가 없다 결합 법칙. 자, 분배 법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자, 분배 법칙은 자, A교가 같이 분배되는 거야. 마치 분배 법칙은 우리 수의 세계에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 수의 세계에서 했던 거랑.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뭐 A 곱하기 B 더하기 C, 요거 분배할 때 이렇게 이게 분배하잖아. 이렇게 분배. A 곱하기 B, A 곱하기 C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가 그대로 따라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분배가 된다는 거는 A 곱하기 얘가 분배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물론 얘를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다시 A 곱하기 공통으로 있지 이렇게. 그다음 B 괄호한 다음에 B 더하기 C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분배 법칙이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분배 법칙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없어. 백쌤이 발견해낸 거야. 알겠지? 무지하게 중요한 거. 자, 이 분배 법칙이 헷갈리는 게 이제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서로 다른 게 뭐냐? 여기는 분배 법칙은 서로 다른 세 집합일 때만 돼요. 서로 다른 세 집합. 서로 다른 세 집합일 때만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게 메모해나 이런 건. 자, 이거랑 비슷한 게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 법칙. 우리 책에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야 정상인데 내 앞에
왜 안 나오지 얘는? 집합이 옛날에 안 나왔었나? 흡수 법칙 이런 거? 흡수 법칙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거 봐봐. 합집합 교집합 같이 있잖아, 그치? 얘는 분배하지 않지, 그치? 왜? 집합이 두 개밖에 없잖아, A하고 B. 이때는 흡수가 돼버린다며, 어느 쪽에? 교집합과 A집합을 합해놓으면 당연히 그냥 A가 되겠지. 그치? 공통부분이니까. 얘는 합집합과 A와 이 공통부분 당연히 A가 되겠지, 이렇게. 자, 얘를 만약에 분배법칙을 쓰잖아? 뭐라 가지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내부 있을띠? 뭐 이런 거야. 자, A합, A교 B. 얘를 분배한다고 해봐. A합 A, A교 A, A교 아니지. 자, A합 A교 B, A합 A, A합 B, 가운데 거 그대로 따라가고, A합 A는 A네. A.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 A교 A, A교 B. 얘 그대로 따라갔으니까 합집합이네요. 아직 안 풀리네. 얘네 A지. A교 A는 원래 거랑 똑같아져. 이게 언제 그러냐? 서로 다른 세 집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집합일 때. 어딘가에 흡수가 돼버려서 끝나는데 얘를 분배법칙을 계속 쓰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분배법칙은 서로 다른 세 집합일 때만 쓸 수 있다. 물론 A, B, C가 아니라 A, A여 B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와 A의 여집합, 그다음 B 집합 이렇게. 걔도 서로 다른 세 집합이니까 서로 다른 세 집합일 때만 분배법칙을 쓴다. 그게 아니면 분배법칙을 쓰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여기가 교, 여기 합이잖아. 합과 교가 순서가 바뀌었어 이렇게. 똑같아 얘도. A 합 B 쓰고 A 합 C 쓰고 가운데 거 교집합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오케이? 물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분배법칙이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설명이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분배법칙이다. 분배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서로 다른 세 집합일 때만 쓰는 거다. 분배법칙이. 집합의 연산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집합을 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자,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자, 우리가 이 여집합은 뭐라고 그랬어?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했지? 부정. A합 B의 여집합은 A도 바꿔 A여로, 합집합도 교집합으로 바꿔, B도 바꿔.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부정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자, 얘도 A교 B의 여집합은 바꾸는 거야. 얘도 바꿔. 교집합도 바꿔, 얘도 바꿔 이렇게.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두 개의 공통 부분 요거. 근데 얘는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 얘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 얘는 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둘을 합했어. 그러니까 요것만 뺐어. 결국에 이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하고 이 두 개의 합집합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드모르간의 법칙. 알겠지? 자, 드모르간의 법칙, 분배 법칙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하나 더 할 거야. 하나 더. 자, 그래서 일명 백쌤은 이거를 이제부터 드분차로 할 겁니다. 드분차. 알겠지? 드분차. 자,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 자, 분배 법칙. 지금 백지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백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A 합 B, A 합 C. 여기 교집합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 A교 B, A교 C 이렇게. 자, 그다음
차집합 변환. 차집합 변환 뭐냐면 A 차 B를 우리가 차집합은 이제 계산을 못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계산할 거라고 이렇게. 뭐 이런 거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막 얘를 집합에서 플러스는 없잖아. 차집합이 있어서. 그렇지?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계산하려면 이제부터 이걸 바꿔야 돼. A 교 B여로 이렇게. A 차 B는 A 교 B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놓자.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쓰인다고 보면 돼. 제일 많이. A 차 B는 A 교 B여.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데 뒤에다 여집합 해준다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 차 B여라고 해봐. 자, 이 차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는데 이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여집합 부정을 해준다 이거. 그럼 B가 되겠지. A 교 B가 A 차 B여. 얘랑 똑같다 이거지. 이거 자체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떠올리기가 귀찮잖아 상당히. 근데 얘는 떠올리기가 편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이거야. 그래서 드분차. 따라서 드분차 무슨 뭐 쌍화차 뭐 이런 것처럼 드분차를 기억하세요. 드분차. 자, 얘가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 드분차로 진짜 문제가 풀리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자, 드분차로 필수 예제 9번.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A교 A차 B의 여집합 이렇게. 자, 해봅니다. 자, A교. 자, 얘는 A차 B는 A교 B여. 이렇게. 근데 얘가 여집합 해주면 다 바꾼다고 했지? 바꿔. 이렇게. 바꿔. 이렇게. 교집합. 지금 차집합 변환. 드모르간의 법칙이겠지. 지금 두 가지 벌써.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세 가지가 다 나오네. 드분차가. 그지? 자, 교집합, 합집합이 있고 괄호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집합이야. 그러면 분배 법칙 쓴다 이거지. 서로 다른 세 집합일 때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A교를 A의 여집합에다 분배하고 A교를 B에다 분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요걸 따라간다. 이렇게. 자, 그러면 A와 A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없지. 공집합이지. 이렇게. 공집합과 얘를 합했어. 그럼 당연히 A 교 B지. 그래서 얘는 A 교 B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알아들었나? 드분차가 다 나왔어. 그치?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이제. 자, 3번은 따로 써야다 지우고. 자, 봅시다 이제. A예요. 합집합. 얘 또 차집합 변환.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는데 뒤에다 여집합을 해준다. 이렇게. 자, 드모르간 법칙 쓰는 거지. 드모르간 법칙.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꿔야지. 합집합 이렇게. 자, 얘는 뭐 써야 돼 이제? 결합 법칙 써야지. 왜? 서로 다른 세 집합이지만 합집합 똑같잖아. 이런 데는 결합 법칙 쓴다고.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야?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이 괄호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괄호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근데 얘랑 합했을 때 뭐야? A와 A가 아닌 거를 합했어. 뭐야? 전체 집합이지. 전체 집합하고 얘하고 합치면 그냥 전체 집합이지.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는 지금 결합 법칙이 들어가 있네요. 결합 법칙이. 알았으니 얘들아? 자, 그다음 이제 2번까지 했고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자, 3번. 자, 3번 해봅시다. 3번. 자, B. 자, 이거 차집합 변환 해보자. 이렇게. 자, 얘는 차집합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맞지?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꿨는데 뒤에다 여집합이 줬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얘 분배 법칙. 우리 모으는 거. 아까는 다 풀어 헤쳐놓는 거였지만 이렇게 모으는 거 이렇게. 얘로 모으는 거지 이렇게. 얘로 모은다. 뭐야? 자, 비교하고 A여 합 A 이렇게 쓴다 이거야. 이렇게. 그지? 얘랑 얘 했을 때 얘구. 그지? 얘랑 얘 했을 때 얘구. 요거 이렇게 따라가고. 그지? 자, 근데 얘랑 합하면 뭐야? 전체 집합이지. 여기 옆에다. 얘가 전체 집합이지 이렇게. 그럼 B랑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뭐야? B지. 그럼 얘는 B에서 B 빼는 거니까 공집합이겠네. 그죠?
뭐 이런 거 다 그지. 자, 맞겠나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밑에 거 한번 풀어보자. 밑에 거.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드분차를 기억하세요. 드분차.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요게 성립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 자, 그러면 얘 봅시다. 여기서 요 놈을 분배 법칙 쓸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좌변. 자, 째로 묶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남는 거는 A이어 교 A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근데 얘가 뭐야? 공집합이지. 공집합과 얘를 합해 놓으면 B의 여집합이죠. B의 여집합 요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결국에 H합이지? A교 B여니까 A교 B여니까 H합이지. H합이가 뭐라는 거야? 결국에 공집합이라는 건 우변이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그지? H합이가 공집합이라는 건 뭐야? A가 B에 포함이 된다. 같을 수도 있겠지 당연히. 이런 경우죠.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런 거죠. 이렇게. A에서 B 빼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는 거. 그러면 정답은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럼 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자, 이제 대칭 차집합 봅시다.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말 그대로 차집합인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거야. 자, 새로운 집합으로 정의, 뜻을 정하는 거야. A와 B 사이에 이런 세모가 있으면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으로 구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결국 이거죠. 이거. 이렇게 차집합인데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자, 얘를 이렇게 뜻을 정해놓고 실제로 생각을 할 때는, 연산을 할 때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쉽다. 그리고 얘는 A차 B를 A교 B여로 바꾼 거야. 이거 자체를 A라고 생각해봐. A, B, A차 B, A교 B여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실제로 표현을 할 때 요거를 제일 많이 쓰고 밑에 거는 생각을 할 때, 연산을 할 때 얘를 쓴다 이거지. 이거 뭐다?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다. 합한 거에서 공통부분 뺀다 이거지. 자, 그러면 당연히 교환법칙 성립하겠지. 그죠?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똑같잖아, 둘이.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자, 이걸 이제 보이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도 표현이 따로 안 돼 있으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교환과 결합이 된다. 분배는 안 되고, 알겠지? 교환, 결합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뭐 보자.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교환과 결합이 성립한다. 이거고, 이제 얘는 문제 풀 때는 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다. 합한 거에서 공통부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는 얘랑 합하면 전체 집합이지. 얘랑 공통부분 공집합이지. 얘에서 공집합 뺀 거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 얘는 얘랑 합하면 U지. 얘랑의 공통부분은 공집합이지. 빼면 당연히 그대로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랑 합집합은 A지. 얘랑 교집합은 공집합이지. 빼면 그대로 A가 되겠지. 맞지? 3번도. 자, 그 다음 얘는 얘랑 합집합은 A지. 얘랑 교집합도 A지. 빼면 공집합 되는 거지. 맞지? 얘도. 자, 그 다음 얘는 얘랑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지. 얘랑 교집합은 A지. 빼면 A의 여집합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걸로 생각을 해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밑에 확인 체크 문제 봅시다. 확인 체크 문제. 설명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일단 합집합에서 교집합 뺐어. 대칭 차집합하고 똑같지.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거야. 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면 벤 다이어그램 해보는 거야. 이렇게 전체 집합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여기지. 여기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지. 이렇게.
자, A를 표시를 해볼게. A를 표시해 볼게. A를 빨간색으로 A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그럼 뭐 했어요? 노란색에서 이 합한 거, 합한 게 전체가 다 되겠지, 그치? 합한 거에서 뭘 빼야 돼? 교집합 빼야지. 두 번 다 칠해진 데를 빼야 되지. 그럼 남는 건 뭐야? B가 되겠지. 이해되나? 전체 합하면 이 색칠로 한 대부분 영역이 다 되는 거잖아. 이렇게 A 합 B가 다 되는 거잖아. 거기에서 둘 다 칠해진 데가 여기잖아. 그게 바로 교집합이잖아. 그지? 그걸 빼면 뭐야? 이렇게. 다시 말해서 B라는 집합만 생기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바로 할 수 있대요. 벤다이그램 그려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배수의 집합. 자, 뭐 문제 이제 이런 표현들 나올 거야. 이게 자연수 KMN의 양의 배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때 M과 N의 최종 배수가 K면, 그러니까 얘가 뭐 배수라는 거지. M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N의 배수인 거. 그 말은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 이거지. 그지? 얘가 3이야. 3의 배수와 2의 배수가 둘 다 되는 건 6의 배수겠지. 그치? 그래서 6의 배수, 8의 배수야.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게 뭐야?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게 24의 배수죠. 그렇죠? 24의 배수가 된다 이거지. 자, 그다음 n이 m의 배수이면, 자, n이 m의 배수이면 예를 들어서 n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하고 여기가 2라고 해 봐. 4, 2. 자, 4의 배수는 2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가지. 그렇지? 그렇지? 얘가 4의 배수는 2의 배수 안에, 여기 2의 배수 또는 아니, 맞죠? 2의 배수, 4의 배수지? 2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야. 그럼 4의 배수겠지. 그지? 맞아? 2의 배수지. 2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면 2의 배수지. 2의 배수와 4의 배수 다 합해봐. 2의 배수잖아. 그지? 2의 배수이면서 여기가 교집합일 때는 n이겠지. AN이겠지. 숫자로 돼 있을 때 해야 니들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봐봐. 2하고 3을 한번 해. 2하고 3으로. 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야. 그럼 6의 배수라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6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야. 그럼 뭐야? 6의 배수라고 해야지, 6의 배수. 그지? 자, 문제를 봐야 돼,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교집합 배수에 관련된 게 나오면 교집합은 쉽게 계산이 된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얘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거잖아.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뭐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분배 법칙을 써라 이거야. 분배 법칙을 이렇게. 요거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자, A, 2, 이렇게. 얘를 여기다 분배한 거야. 그다음에 A, 3,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합집합 쓰는 거지. 이렇게. 근데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게 뭐야?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4의 배수지? 4의 배수.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게 뭐야? 이게 안 되나 바로? 12의 배수지. 12의 배수, 12의 배수. 자, 4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해 놓으면 뭐야? 12의 배수가 다 4의 배수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합해 놓으면 그냥 4의 배수가 되겠지. 이렇게. 자, 얘 보자. 얘. 6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해 놓으면 뭐야? 6의 배수지. 그지? 6의 배수. 그러니까 합집합은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교집합은 상관없는 거지. 최종 배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 9의 배수와 18의 배수를 합해 놓으면 뭐야? 9의 배수지. 9의 배수. 그러면 6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9의 배수인 거는 6과 9의 최종 배수인 18의 배수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과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공통부분, 교집합을 뺀다 이거지. 자, 합집합이라고 하면 얘네들이잖아. 그치? A, B 이렇게 더하면 여기가 두 번 더해지지. 한 번을 빼줘야겠지? 그 의미고 얘는.
자, 뭐 A, B가 서로소야.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니까 그냥 합집합은 A와 B를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지.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여기 봅시다. 여기. 자, A, B, C 세 개의 합집합이야. 세 개의 합집합. 그 영역을 이렇게 표시했네. 이렇게 표시했어. 자, 합집합이라고 하면은 이게 더 보기 힘들다. 자, 요거 가지고 합시다. 요거 그림 가지고. 자, 요거 가지고. 자, 합집합. 세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걔는 A, B, C를 더하잖아. 그럼 얘가 지금 A 있는 게 여기 A, B, G, F 이렇게 돼. 우리는 A, B, C, D, E, F, G 이렇게 딱 한 번씩만 더해야 된다고. B는 B, C, D, G, B, C, D, G 이렇게 돼. 그다음에 C는 D, E, F, G, D, E, F, G 이렇게. 자, 그럼 빼줘야겠지. 자, 교집합을 다 빼줘봐. 2개짜리 교집합. 2개짜리 교집합을 다 빼줘봐. 자,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A, B. 얘와 얘의 교집합은 BG지, BG. BG 이렇게 빼줘. 이렇게 BG 이렇게 빼줘. 이렇게. 그다음 B와 C와의 교집합, B, C의 교집합은 요거지. D하고 G, GD를 빼줘요. GD 빼줘 이렇게. 그다음에 A와 C의 교집합, A와 C와의 교집합은 얘지. GF 이렇게 빼줘. 그러면 A, B, C, D, E, F, G. 그다음에 G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세 개의 교집합이다. 3개짜리 교집합이다.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아, 그래서 3개짜리 합집합은 하나짜리를 다 더하고 2개짜리 교집합을 3개를 빼주고 맨 나중에 3개짜리 교집합을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거였지, 그렇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원소의 개수. 얘는 영역을 표시해 보자. 자,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A에서 자, 차집합 A에서 공통부분 빼는 거지. A에서 공통부분. 자, A에서 공통부분 빼는 거지. 아니면 합집합 전체에서 B를 통째로 빼는 거지. 전체에서 B를 통째로 빼는 거지. 이렇게. 아,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더 쉽게 풀릴 거예요, 문제가. 자,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얘다.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는지. 이렇게. 자, 얘가 뭘까? 얘가 A와 B의 여집합이지? 그거의 원소 개수고. 그게 15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15죠, 여기가 15인 거지. 여기가 15. 그지?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60이니까 얘가 15면 합집합이 45라는 거네. 여기서 합집합이 45라는 얘기네. 45 이렇게. 자, 근데 자, 봐봐. 합집합은 A와 B를 더한 다음에 공통부분 교집합을 뺀다. 자, 요거랑 요거 이렇게 자리 바꾼다고 해봐. 이렇게 자리 바꾼다고 해봐. 아, 그럼 교집합은 A와 B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일단 우리는 교집합만 먼저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45야. 얘가 45. 자, 일단 얘는 지우고요. 자, 얘가 45야. 얘는 37이고 얘는 40이고 거기서 교집합 뺐다 이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더하면 77이야. 77에서 얼마를 빼야 돼? 22를 빼면 45죠. 32를 빼면. 그지? 그래서 교집합은 32다. 자, 그러면 여기가 32라는 얘기죠. 교집합 32. 뭐야, 그리고 32. 그러면 여기는 8이네요, 8. 여기는 5 나는 건 5.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건 여기죠, 여기. 8. 8.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 문제. 자,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을 모두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맞힌 학생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자, 60명이라고 해서 전체 60이고 영어 문제 맞춘 학생을 맞힌 학생을 A라고 해보자. A가 35. 수학 문제 맞힌 학생을 28명 B라고 해보자. 오케이. 모두 틀리네. 모두 틀리네. 모두 틀리는 합집합이 여집합이지 이렇게. 이게 5명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합집합은 구할 수 있겠네요. 합집합은 55겠지?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알아들어? 합집합이 아닌 게 5잖아, 그지? 자, 그러면 교집합은 어떻게 구해? 얘랑 얘 더한 다음에 얘 빼면 되지? 우리가 합집합 구할 때는 A와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교집합 구할 때는 A와 B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면 된다고. 자, 35하고 28 더한 다음에 55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얼마 이렇게. 이거 먼저 계산은 마이너스 20이죠? 8인가 8? 8? 8.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애들은 누구야? 어떤 집합이야?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 애들. 응? 이렇게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교집합이 8. 여기가 8. 자, 그럼 여기는 27이겠네요. 여기는 20이겠고 여기는 5네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적어도 한 문제라는 건 여기 아무 데나 속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집합을 말하는 거지. 합집합을 말하니까 55가 되네요. 55. 잠깐만. 제대로 한 건가 얘가? 맞죠? 35, 55 맞겠네. 자,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추는 55명. 그다음에 영어 수학을 모두 맞춘 애는 얘지. 교집합 8. 영어 문제만 맞추네. 영어 문제만이 뭐였어? A 여기죠. 여기. 얘지 얘. 27. 벤 다이어그램 그리니까 쉽게 풀리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또 풀어봅시다. 자, 유한집합의 원수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내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 근데 두 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30, A는 22, B는 17일 때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N이라고 했을 때 두 개 더한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교집합. 언제 교집합이 최대가 될까? 벤 다이어그램을 따졌을 때 언제 최대가 될까? 언제? 갇힐 때나 포함될 때. 쏙 들어갈 때. 네. 지금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가 원소가 작잖아. B가 A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갈 때. 이때 교집합이 B가 될 거 아니야? 이때가 가장 크지. 그죠? 자, 그래서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좋다. 벤 다이어그램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는 라지 M이 뭐가 되겠어? 라지 M이 당연히 17이 되겠죠. 17이. 오케이? 그다음 최소값을 구할 때는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교집합. 얘는 이제 그림으로 잘 생각이 안 돼. 그래서 식으로 해볼 거야. 식으로. 자, A와 B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랑 얘랑은 안 바뀌잖아. 이렇게. 안 바뀌어. 얘가 바뀌겠지. 얘가. 자, 그러면 A와 B는 그대로니까
최대한 많이 빼야 이 값이 작아지겠지. 그지? 그런데 합집합이 가장 클 때가 언제겠어? 전체 집합하고 같아질 때겠지. 아무리 커도 전체 집합보다 더 많이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질 때지. 자, 그러니까 A하고 B는 그대로야. 얘는 안 바뀌어. 최대한 많이 빼야 교집합이 작아진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얘랑 합집합과 전체 집합이 같을 때 이때 되거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9지 39? 39에서 30 빼니까 9가 되겠네. 9 이렇게. 아, 그래서 최소값이 될 때는 9가 된다. 두 개 더하면 뭐 26이 되겠네. 다시 한번 정리한다. 교집합이 최대갈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려라. 작은 놈이 큰 놈 안으로 쏙 들어갈 때. 그 다음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는 식으로 합시다. 식으로. A와 B를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주면 되는데 최대한 많이 빼야 된다. 최대한 많이 뺀다는 것은 합집합과 전체 집합이 같을 때다. 그래서 최소값은 9가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